아무튼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법원에서 법치하고는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멀어도 너무 멀다. 이제 그 설시를 보면 두 번째로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 이 행정처분에 근데 구체적으로 그 집행정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요건들에 대한 검토 그 사이사이에 판사님이 가졌던 생각을 정말 너무 해도 너무했다. 법하고 너무 멀게끔 했다. 그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한마디 더 속으로 했다고 싶거든요. 이거는 최고 권력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뭐 1심 판결 선고, 뭐 1심 판결 선고 30일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충분한 기간을 그분들한테 준 거죠. 네, 그렇게 하라고 그 사이에 잘하라고. 뭔가 이걸 해결하라. 네, 네. 그렇게 기사는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네. 이번 법원 결정의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이었어요?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을 했고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된 그러니까는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의회가 국회가 그죠? 이제 2인 3인 대통령이 2인 그리고 국회가 3인 이렇게 해서 구성하라는 내용들을 했고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작했던 거죠, 사실은. 예. 방통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방송 정책 의결을 했는데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2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안 된다. 라고 입법 얘기하는 목적을 거. 저해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했던 처분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고까지 하신 거죠. 그러고 다음에 조금 걱정되셨는지 그거에서 그 2인 체제 위법성까지 내가 얘기한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한 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절차적인 거. 그날 6월 28일부터 해서 7월 30일까지 있었던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심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의결의 방법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피신청인 너희들이 냈던 그 자료만으로는 너희들이 적법했다라는 것을 나는 충분히 소명받지 못한 것 같다. 요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까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그 쟁점은. 그런데 이제 집행정지를 해주려고 하니까 뭐 행정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도 또 그렇고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회 뭐 위원장도 그렇고 다 정치적 정당성, 법적 정당성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니까 네. 행정청이 했던 그 처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법원에서 사법부가 무효를 하거나 집행정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사인 간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무효로 보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서 나서가지고 사법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을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러한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 걱정.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복리는 피신청인 니들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네. 판례니까요. 네. 그러한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는데 네네. 그 점이 제일 뭐랄까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점에 와닿았냐면 제가 이 소송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박문진 이사로서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박문진 이사가 뭔가 박문진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제가 정말 하나 읊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MBC를 매개체로 해서 언론의 자유와 이 방송의 자유를 그저 위해서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부군요. 것으로 이렇게 네. 인정을 해주셨더라고요.